The Terminal 2004년도 작품입니다. 개요는 코미디, 멜로, 로맨스, 드라마고요. 미국에 제작했고요. 128분, 2시간 8분 정도 되네요. 국내 개봉은 2004년 8월 27일 날 했고요. 국내는 전체 관람가, 해외는 PG-13.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체적으로 국내가 해외보다 좀 더 낮게 나오네요. 네, 그렇네요. 네,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각본은 여러 명이 했고 제작도 여러 명이 했고요. 기획도 여러 명이 하고 촬영도 야누스 카민스키, 음악 역시 존 윌리엄스. 그냥 이거는 북박인 것 같아요. 네, 촬영, 편집 역시 음악 편집. 마이클 칸. 네. 역시 마이클 칸. 세트. 네. 그랬고 톰 행크스가 또 주연입니다. 빅터 나보스키 역을 맡았고요. 빅터 나보스키를 맡았고 캐서린 제타 존스가 아멜리아 워렌 역, 스탠리 투치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알만한 사람이 조 셀데나. 맞아. 가오갤에 맞아. 나오는 여성분이죠. 되게 반가웠어요. 안 근데 늙어. 이 언니는 아니야 늙었어. 나 진짜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하고 있고 이런데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마팔 근데 돼 있나요? 마팔은 안 돼 있지. 당연히 안 돼 있지. 그런 걸 왜 물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도 너무 예쁘더만.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들을 보면은 다 봤던 영화들인데 어머 저 사람 저기 나왔었네 이런 게 보이는 우리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그 김리 아저씨처럼. 오 맞아요. 김리 아저씨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처럼 조슬사 여기 나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에이미 아담스도 사실 저는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캐치 미 이프 캔에서 에이미 아담스가 어머 저 배우가 저기에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디에고 루나가 엔리케 크루즈 역으로 나오는데 이분도 유명하죠. 네. 스타워즈 네. 그 스피노프에 스노프에서 나왔죠. 나오죠. 네. 포스 없는 사람도 나왔죠. 포스 없는 일반인. 포스 없는 일반인이었죠. 네. 줄거리는 이 동유럽의 크라코지아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이 톰 행크스가 보낸 빅터 나보스키가 미국에 옵니다. JFK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비행기로 오는 도중에 동유럽에서 오니까 한 열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쿠데타가 크라코지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모든 국민들의 여권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톰 행크스가 도착을 해서 미국의 그 심사하는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권이 정지가 되니까 미국 땅에 발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국적자로 난민이 된 거죠. 이 JFK에 갇히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 살면서 우정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늘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어 실력 느는 거 보면 그거 천재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을 사는 거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도 9개월이었어요. 영화 세. 영화는 9개월이었어요. 네. 역시 톰 행크스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딜 가서도. 어딜 가서도 그러면서 뭐 누구도 짝사랑도 하고 뭐 그러면서 9개월간 펼쳐지는 이 코미디 이야기가 그렇죠. 펼쳐집니다.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는 근데 더 심해요. 예. 몇십 년 살았어요. 몇십 년. 18년 18년 동안 되는. 네. 살았다고 하네요. 예.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네. 18년 동안 머물렀던 이란인 메르한 카미리 나세리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사는 거를 네, 모티브로 살았다고. 갖고 왔다고요. 네. 역시 이란인이 맞는 게 성이 나셀이네요. 우리나라 따지면 김씨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때 파일로 봤어요. 딱 나왔을 때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 그냥 보게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잘.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미국적인 거, 미국의 풍경을 제가 동경하는 미국의 풍경을 재미있게 바라보면서 그냥 2시간 존 F 지나갔다. 케네디 고난 배경 네. 계속 보면서. 그렇죠. 두 분은 뉴욕에 가신 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도 JFK 갔다 예. 왔죠. 2번. 저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딱 제가 한 거보다 훨씬 이때가 훨씬 공항이 좋아 보여요. 네. 아니 네. 실제 JFK 공항은 별로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은데 네. 여기는 너무 좋고. 인천공항 여긴 약간 인천공항 느낌이 느낌인데. 나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네. 실제 JFK는 되게 오래되고 낡고 네, 뭔가 김포공항이에요. 어두칙칙하고 심지어 김포공항도 요즘 좋아요. 요즘은 좋죠. 뭐 롯데마트도 있고. 아니 김포공항 안에 리모델링 새로 해가지고 네. 완전 세핑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캐서린 제타 존스가 여기서도 올드맨을 좋아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초적 본능 앤트맨의 그분도 올드맨인데 실제적으로도 캐서린 제타 존스보다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머리 희끗한 올드맨을 되게 좋아해서. 비슷하지 않아? 심지어 네. 이미지도 되게 그렇네 진짜. 되게 비슷한 이미지의 남자를 좋아하는 음. 걸로 나오죠. 그리고 유부남이고. 그리고 또 이게 공항이잖아요. PPL하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버거킹을 먹는데 맞아. 그것도 영화니까 제대로 햄버거를 만들었잖아요. 현실감 없게. 맞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나도 이거 보면서 네. 계속 이 배달 어플을 버거킹을 켜놓고 주문할까 말까 진짜요? 그러다가 결국 안 시켜 먹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근데 보는데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네. 톰 행스가 딱 그냥 미국 배우잖아요. 네. 어. 전형적인 뭔가 전형적인 미국, 미국 아저씨. 배우거든요. 지금 톰 크루즈랑 필라델피아 살 것 같은. 네, 톰 크루즈, 톰 행크스가 전형적인 투텀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형적인 미국 배우들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을 연기하고 네. 미국에서 입국 거부당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또 저는 보면서 참 음. 미국 놈들 너무 건방지고 재수 없다. 스탠리 투시 진짜 재수없지. 네. 딱 거기 가면은 JFK 도착하면 딱 그 미국의 거만한 느낌이. 물론 24시간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입국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불친절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거만하고 재수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입국 심사에. 역시 인천공항이 최고죠. 그렇죠. 그나마 친절하죠. 그것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불법으로 임자가 들어오려는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다 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음. 어렸을 때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오히려 경험하고 보니까 그런 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미국이 대국이잖아요. 중국도 대국이고. 근데 대국인들은 특유의 그런 거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리 중심이 아빠가- 우리야. 아니 우리 아빠가 음. 이재용이야. 그럼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아빠가 서민이면은 내가 사고 쳐도 아빠가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내심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게 자부심이나 그러니까 은연중의 생각이 아까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내란이 터졌어. 그러면은 거기 이민가 있는 자국민들을 음. 위해서 전용기 제일 먼저 띄우는 게 미국이고 그다음 중국이라니까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뭐 그리고 중국인들이 옛날에 뉴스에서 봤는데 한번 그 중국에서 뭐 그 시진핑 같은 고위급 관리가 한국에 왔나? 그래서 환영을 갔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인들을 때렸어요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근데 보통 외국인이 그 나라 국민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난 이방인이고 내가 여기서 약자인데. 그치. 근데 걔는 내가 중국인도 어떻게 할 거야 니네가.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보면서. 거만한 게 좀 짜증이 나면서도 부럽다.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것도 JFK로 들어가서 캐나다 돌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9.11 테러 이후로 사실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이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또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엄청 깐깐하게 본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거기에 그 대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공항 이제 스탠리 투치가 이제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 응답을 하면서 막 이렇게 현황을 보여주는데 그 심사관들한테 우리 입국 심사를 뭐 몇 시간 얼마에 몇 명까지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얼마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효율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경향을 제가 아는 바로는 정말 동떨어진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 미국은 입국 심사가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약간 우습다는 느낌. 진짜 까다롭겠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 일본 여행 되게 자주 가는데 여권에 일본 그 조장이 만식했잖아요. 너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일본 많이 갔냐고. 너 여기서 뭐 한 거 아니냐고 막. 다시 쪽팔이 됐어. 그래서 걔가 뭐 내가 뭐 일본을 좋아한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뭐 뭐라고 얘기해 그냥 just meet friend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근데 진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제가 미국 갔었을 때 한번 이야기 드렸나? 아니요. 그 제 앞에 그 대한항공 타고 딱 그 저희 비행기만 도착을 했어요. 엄청 빠르게 줄을 섰죠. 근데 엄청 동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아주 예쁜 아가씨였어요. 보고 있어, 예쁘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외국인이 저쪽 가서 하라고 알려줘서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은 또 여기라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입국 심사 가서 승인을 받는데 제 앞에 있던 미국인 2명이 저 여자 뭐냐, 저 여자 새치기 했다. 그걸 못 봤으니까 전 보고 있었고 그러더니 막 열불 내더니 미국인
거의 할아버지 느낌 나는 아저씨가 음. 가서 이 여자 새치기 했으니까 음. 돌려보내라고 말하겠다고 온 게 어. 보이는 거예요. 음. 어떡하지 유심히 맞죠. 근데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그게 아니야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한번 쳐다보고 이러고 그러고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되겠지. 지연은 되겠지. 그러니까 지연은 영어 되겠지. 잘해야겠다는 게 거기서 한번 정신이 번뜩 들었죠. 근데 진짜 미국은 까다로워요. 저도 기억이 안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뉴요커 삶을 사셨잖아요. 한동안. 오 진짜요? 뭐 짧게.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제가 뭐 그렇게 여행이라면은 며칠짜리가 아니라 제가 한 2, 3개월짜리 비행기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뭐 여기서 뭐 할 거냐? 뭐 하러 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회사 일로 왔다고? 회사 일이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네, 기분은 안 좋고 진짜 그렇던데 나갈 때는 그렇게 신나게 보내줘요. 그 얼마 전에 저 유튜브 콘텐츠도 되게 자주 보니까 영알람이라고 영어 알려주는 남자인데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이 국내선으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 입국 심사를 그 히스로우에서 하는 거예요. 네. 했는데 이분이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오는 비행기 티켓을 안 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묻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게이트가 닫히는데 걔를 붙잡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텐션 마크를 그걸 찍어줬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걸 계속 너 언제 돌아갈 거냐 그런 것도 계속 꼬치꼬치 해먹고 근데 이제 얘가 나름대로 조리 영어를 좀 하는 유학파여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입국 거부도 가능한 만약에 이 여권을 들고 그 다음에 영국 히스로 공항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추방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스탬프도 찍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돌아오는 비행기 예매한 다음에 취소하면 되겠네요. 뭐 그러시던지 그러니까 아니면 딜레이를 그래요. 하던지 뭐. 오픈 티켓으로 하시던지 근데 어쨌든 그 다른 그쪽에서 보면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노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여기서 예스 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딱 이 터미널에 그 톰 행스가 그 케이스인 거잖아요. 들어오면은 이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공항에 나버린 거지. 참 유쾌하게 풀었어요. 재밌던데. 정말 재밌게 풀었죠. 네. 유쾌하게 풀었죠. 되게 톰 되게 행스가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일인데 톰 행스가 왜 그 원맨쇼로 나왔던 영화 뭐 있었죠? 그 혼자 무인도에 가서 캐스터웨이. 네,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랑 되게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네, 그 캐스터웨이는 자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공항 내에 있는 시설들을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참 톰 행크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 그래요? 딱 특유의 유쾌함과 미국의 풍족하고 로맨틱한 느낌이 다 묻어 있어서 맞아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로맨틱 보게 되면은- 영화에서도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 저는 지금까지 톰 행스가 제일 안 어울렸던 영화가 네, 라이언이 방구하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 역할이 제일 안 어울렸었어요. 파리가 이제 준호 씨한테 갔네. 그러니까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이렇게 아니 파리가 톰 행크스 싫어하나요? 왜죠? 그 빅터 나보스키의 출신 국가가 크라코지아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가상의 국가잖아요. 네. 그 이름을 딴 거는 그 스피븐 스필버그가 그 어디 폴란드에 좋아하는 도시가 있대요. 그 거기잖아요. 그 거기, 신들러 리스트에서도 크라카오. 예, 거기를 좋아해서 거기 이름 떴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그걸 보니까 왜 이름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그쵸. 도시 나라 그렇게 된 근데 거죠. 그 제가 궁금해져서 여기가 어떤 데인가 저 나중에 이제 폴란드 여행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후기가 그럴 거 없음? 크라코프 여기를 갈 거면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쉰들러에 대한 그런 기념관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동떨어진 그러니까 신들러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뭔가가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불가리아어를 썼나 봐요.
아 그래요? 톰 행크스가 어. 장인어른이 불가리아 분이시래요. 진짜요? 네. 그 톰 행크스와 결혼한 그 배우 리타 음, 뱅크스 장인어른이 폴란드 그렇지 않을까요? 불가리 사람이요. 네, 불가리아어를 연기를 지도를 장인어른께서 직접.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리타 뱅크스랑 엄청 오래 사네요. 이혼 안 그렇네요. 하고. 음. 그것도 몇째 부인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결혼은 아니고요. 저는 톰 행스는 되게 몇 안 되는 그런 순애보 순애보인 줄 알았어요. 피어스가 최고지 그렇게 따지면. 톰 행크스 하면은 또 여러 재밌는 작품들이 많은데 네. 언제 감독 우리가 지금 계속 감독으로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 한번 배우로도 음. 해도 네. 참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오늘 다룬 영화들은 빠지겠죠. 그렇겠죠. 네. 네. 뭐 어쨌든 그리고 아까 그 존 F 케네디 공항 JFK 그 공항이 되게 고급스럽다는데 다 세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현실과 공항은, 되게 동떨어진다는 거죠. 음. 이 영화가. 이 영화 그리고 자체가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게 음. 물론 영어를 그렇게 단시간에 배우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고 톰 행스가 거기서 그 하필 약간 그 빌더 쪽으로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분수도 만들고. 예, 분수도 만들고 거기에서 직장도 얻고 막 이렇게 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사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에 온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사인 하나 받으려고. 네, 사인 하나. 유명한 재즈 연주가의 사인 한 장 받으려고 그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에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실 나가면 안 됐는데 결국 나가가지고 사인 한 장 받고 돌아오면서 영화 마무리되는 게 참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리고 리타 윌슨이네요. 제가 잘못 톰 알았어요. 행크스의 네. 부인.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많이 스필버그랑 톰 행크스는 작품 많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사실 이번 중기 작품에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 5편 중에 3편이 톰 행스랑 같이 한 거예요. 그쵸. 네. 자, 톰 크루즈랑도 사실 많이 같이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네. 우리가 중기 작품이라고 해서 5편을 뽑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거 말고 5편을 뽑아도 뽑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예, 사실 예. 그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안 들어간 게 너무 맞아. 아쉽고 맞아. 그 외에도 뭐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저는 사실 아직 그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진짜 너무 필모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우리가 스필버그가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연출만 했던 영화들만 해도 몇 회는 할 수 있어 정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또 다룰 수 있겠죠. 네. 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반기 대표작들 어떠셨나요? 뭐 재미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말고 처음 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들이어서 다시 봐도 상당히 그래도 볼만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참 영화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지금 다룬 작품들이 전부 다 다른 영화잖아요. 그렇죠. 전쟁 영화 그리고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뭐 감동적인 영화 있고 또 그렇게 보면 다 똑같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영화들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그랬네요. 뭐 로맨틱한 영화, 음. 판타지 영화, 전쟁 영화, 음. 뭐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연 씨는? 저도 정말 잘 만든 영화들이라는 거에 동감하고요. 그 저희가 처음에 그 초창기 작품들하고 지금 비교를 이제 하고 있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훨씬 더 진지해지고 정말 다루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그 뭐죠? 아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자기 선조들인 뭐 그런 유대인들의 그 아픔을 다룬 홀로코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질문 던진 AI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런 이야기가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냥 던진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나 뭐 이런 건 그런 것도 다 능숙하게 정말 잘 아무래도 영화의 천재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제 스필버그의 필모를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사실 초반기 작품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필버그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반기 이후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전에는 오스카를 타려고 작품성 있는 거를 만들려고라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고 이번에 이제 새로 다시 본 영화들도 있고 새로 본 영화들도 있지만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이렇게 다재다능해도 되는 건가요? 사기캐 아닌가? 맞아요. 사기캐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 트랜스포머 감독 그분처럼 때려 부수는 거, 물량 공세 잘하는 거 그것만 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근데 스필버그는 물론 뭐 영혼의 한짝 존 윌리엄스도 있고 카미스키도 있고 뭐 마이클 칸도 있죠. 마이클 칸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 그 작품 하나에서 뭐 스토리며 편집이며 촬영이며 뭐 캐스팅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 내가 만약에 지금 정말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비슷한 연배였다면 혹은 이제 제가 나이를 더 먼저 태어나서 또 그 시기를 같이 했던 감독이라면 기꺼이 정말 동시대를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분명히 다른 감독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고 자라면서 물론 그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코드도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쫙 필모를 훑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이 새로운 영화들을 나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였었으면 정말 더 대단한 감독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 스필버그의 그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감히 매길 수도 매길 자격도 없는 미천한 저희지만 그럼 매기지 맙시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저희가 스필버그 하편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왜요? 루시드 폴 개그야. 알겠습니다. 네, 받아줘야지. 다음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드니 빌레브 대표작들 모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다시 만나요. 안녕.